셋. 지금 하면 돼요?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자, 20년 전에 한국 테니스 역사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그 사건의 주인공 한 분 모셨는데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영택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년 전에 한국 테니스 역사가 새로 쓰여졌는데 최초로 US 오픈 메이저 대회 16강에 갔습니다. 이영택 당시 선수가 그래서 제가 한 200 몇 위에서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시작하기 전에는. 4라운드 16강까지 갔는데 그 16강전 상대가 바로 누구였냐? 당시 압도적인 세계 최강 피트 샘프라스였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 상대를 만났을 때의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선수랑 붙었을 때는 전날에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도 못 잤어요. 예. 자, 그때 당시 경기 영상을요. KBS가 독점 생중계했더라고요. 그때 그랬나요? 네. 어디서 했는지도 몰라요. 저도 진짜, 저는. 저 아카이브 자료를 찾다가 US 오픈 샘프라스 대 이영택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영상을 발견하고 오늘 제가 스튜디오로 이영택 원장님을 모셔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때 그 20년 KBS밖에 없는 그 희귀 영상 오늘 대방출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그 아스에시 스타디움이 한 2만 명 들어가는 세계 최고의 최대의 경기장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전 세계에서 사실은 제일 큰 곳이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 피트 샘프라스랑 할 때였었으니까 정말 긴장이 많이 됐었어요. 예. 아, 그때 어땠습니까? 그 중압감이나 어떤 긴장감? 처음에 딱 들어갔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잘 안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막 티를 안 내려고 막 오히려 이제 더 오버해서 하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 때의 느낌은 야, 한 게임만 따자. 한 게임만 따면 그래도 괜찮다.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죠. 저 처음에는. 자, 첫 번째 서비스에서 예. 그러니까 과감하게 첫 우선은 서브도 샘프라스가 굉장히 많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네. 서브가 강하지 않은 거를 아니까 베이스라인 안쪽에서도 좀 많이 들어와 있었죠. 예. 자, 지금 베이스라인 랠리 시작했죠? 어유, 근데 샘프라스를 좌우로 막 돌리시네요. 저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세 게임을 이기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을 때예요. 예. 자, 서브 에이스가 첫 게임부터 터진 거예요. 좋네요, 그게. 이건 긴장한 선수라고는 절대 보여주지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긴장을 진짜 많이도 했었어요. 예. 자, 이제 샘프라스 서브잖아요. 정말 네. 샘프라스 네. 서브 가공할 만한 아주 공포의 서브인데 그렇죠. 예. 저거 받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공이 되게 묵직하고 사실은 굉장히 조금 약간은 제가 뒤에서 좀 받는 스타일이긴 한데 샘프라스가 좀 세잖아요. 그리고 각이 막 나서 이게 뒤로 빠지면 더 많이 뛰어야 돼서 조금 앞으로 좀 들어가서 터치만 해놓고 한다라는 느낌이었었거든요, 저 때는. 근데 샘프라스 서브는 무서운 게 최신 요즘 선수들 이제 키 큰 선수들이 세게 넣는 거랑은 달리 이 선수는 세게 넣는데 바로 발릴 들어오잖아. 그렇죠, 서브 앤 발릴. 네. 그것도 세컨 서브까지 서브 앤 발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각도도 다르고, 그리고 샘프라스는 웬만한 발리에서는 이 각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리턴하는 사람 앞에 한테서는 굉장히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완벽하지 않으면 네. 당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 그쵸? 부원홍 그때 당시 네, 감독님 네, 보이죠. 네. 많이 젊으셨네요. 그런데 저는 어렸네, 저 때는. 지금 진짜. 근데 이제 샘프라스의 특기 서브 앤 발리도 또 득점을 또 역으로 야 네가 할 줄 아는 건 나도 할 줄 안다 이런 생각이셨나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상대도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나도 네. 들어간다라고 해야 상대가 리턴할 때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와이드로 빠지는 서브 저거 어떻게 받았어요? 저건 뭐 기가 막히네, 저 리턴은. 저건 예측을 하고 받으시는 저거는 겁니까?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프라스가 와이드 쪽으로 서브를 좀 많이 놓으니까 네. 저거는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거 좋아.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 최고의 샷 중에 하나예요. 들어갔죠. 자, 샘프라스가 발리를 했는데 그거를 자, 다시 보시죠. 약간 좀 백핸드로 밀리기도 밀리는 했는데 이제 저게 손목으로 제가 끝에서 이제 저 백핸드는 좀 자신이 좀 있었거든요. 네. 많이 좋아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거 페더러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저런 플레이. 근데 완핸드들은 저런 거 기본적으로 다 칠 수 그 있는 것 원핸드 같아요. 패싱샷. 저는 전반적인 느낌은 랠리 들어가면은 이영택 원장이 더 유리하다 이런 느낌 받아요 지금. 저도 스트로크에서는 랠리 들어가는 거에서는 막 되게 버겁다라는 선수는 사실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게임 해보면서 그리고 저도 몇 게임 따면서 샘프라스도 사람이구나. 네. 그 전까지는 사람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 샷도 멋졌어요. 자, 이거 돌아서 포핸드 인사이드 아웃으로 패싱샷 날린 거. 네. 자, 요거죠. 저 티펜 차지잖아요. 저 네. 전술도 굉장히 까다로운 전술인데 근데 그거를 저렇게 백핸드 저렇게 치는 사람들은 네. 저렇게 돌았으면 거의 다운드라인 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거 역으로 찔렸구나. 네.
그 6대6 타이브레이크까지 왔어요. 네. 아 정말 샘프라스를 상대로 타이브레이크까지 왔는데 그러니까요. 초반에 시작이 괜찮았잖아요. 지금 이 샷도 네.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그 타이브렉 가면서 타이브렉에서는 이제 서브 하나하나가 이제 한 게임이거든요. 거의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딱 저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아 네, 정말 그래서 한번 이길 수도 있겠다. 기회가 1세트를 오면 한 잡으면. 포인트만 따면 리턴 게임 하나만 잡아주면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저렇게 서브도 잘 들어가고 네. 타이브레이크에서 그래서 초반에 앞서 나갔죠. 네, 그러니까 자 이겁니다. 네. 자 이 장면이에요. 자 6대 4에서 6대 5로 만드는 이 샷인데. 그러니까 샘프라스는 지금 벌써 돌아갔죠. 지금 저쪽 네. 잃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고 제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이었는데 저게 지금도 딱 오면 그러니까 저 때까지도 저게 다른 선수였으면 제가 여유 있게 가서 딱 서서 탁 쳤을 텐데 상대가 샘프라스다 보니까 샘프라스도 저기서 포기하고 절로 그냥 가버렸어요. 저. 그렇죠. 그리고 끝났다 이렇게 됐는데 저 오른발만 안 건드렸으면 포인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저렇게 하고도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확 돌아섰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게 하고 심판을 쳐다봤어. 이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딱 하고 심판을 딱 쳤는데 심판이 나를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보시면요 들었어요. 네. 첫 서브 확률이 높았어요 샘프라스보다. 자 근데 2세트에 돌입했는데 네. 자 이렇게 위기에서 탈출한 샘프라스가 역시 2세트부터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서 네. 초반부터 저 위영택 당시 선수를 좀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1세트 그 순간이 굉장히 컸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선은 샘프라스도 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그러는 상황이었었고 끝날 때까지 그게 굉장히 좀 많이 기억이 남았었어요. 마음에 좀 네, 남아서 그러니까 다음 플레이에 좀 영향이 좀 있었나요? 그렇죠. 예. 중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네네네. 비가 내려서 경기가 스톱됐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라커룸 들어가셨을 거예요. 네, 저 때가 샘프라스가 조금 그래도 좀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어하고 좀 뭔가를 잘 약간 좀 어려움을 좀 약간 있을 때였었어요. 예. 근데 저 이제 쉬고 나서 오히려 샘프라스가 이제 훨씬 더 좀 자, 첫 서브가 70%로 샘프라스가 대폭 상승하고 네. 그래서 6대 2로 좀 일방적인 어떤 경기가 펼쳐졌는데 근데 3세트는 좀 달랐습니다. 네. 굉장히 3세트는 시속 게임으로 팽팽하게 네.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게임 정도에 이르러서 이제 샘프라스의 압박을 끝내 이기지 못해줬던 네. 그런 기억이거든요. 자, 이 중요한 포인트 30올에서 아주 신중한 랠리. 자, 게임을 끝까지 더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자, 슬라이스로 아주 신중하게 서로. 예, 여기서는 샘프라스 선수도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 무리해서 치지는 않죠. 네, 결국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포인트 네, 자신 있는 샷만 포인트에서, 쳐서 점수를 획득해서 챔피언십 포인트, 챔피언십에 매치 포인트에 이르게 됩니다. 네. 잘 들어갔는데 그리고 역시 아, 샘프라스가 저게, 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게 아까도 저런 식으로 나왔는데 내가 역크로스로 쳤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저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 들어오면 역크로스 치는 것보다도 다운드라인 쪽으로 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역크로스를 쳤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 지금 마지막 샷은 사실 좀 급하게 왔어요. 너무 제가 급하게 깊숙이. 쳤죠. 예. 그렇죠. 딥하게 오고 네.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죠. 예. 그래도 박수 많이 맞고 들어가셨어요. 이게 왜냐면 경기가 예. 일방적일 줄 알았는데 싱거울 줄 알았는데 그쵸, 예. 1, 3세트는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테니스 원로분들이 6방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간접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나랑 했던 사람이 뭐 누가 했었고 아시아 사람이 그때 당시에 샘프라스랑 했던 경우가 거의 웬만해서 없었거든요. 예. 강한 인상을 남겼고 미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샘프라스 대 이영택의 매치업을 굉장히 조명했고 네.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 존 맥케너도 저를 되게 밑으로 보고 코멘트를 했었어요. 네. 첫 세트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이 선수 그렇게 볼 선수 아니다. 이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샘프라스는 진짜 어떤 선수였나요? 페데러가 뭐 더 낫다라고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샘프라스는 정말 완벽한 선수였었죠.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슬라이스, 발리 뭐 완전히 올라운드 플레이어고 그러니까 단점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선수였었죠. 페데러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 역사적인 2000년 US 오픈 16강 경기를 다시 복귀해봤습니다. 희귀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새롭고 사실 세월이 좀 많이 흘렀다. 근데 저 때 저를 보면서 많이 어리긴 했네. 게임하는 스타일 자체도 요즘은 좀 많이 변한 것 같고 그렇지만 예전에 그런 뭐 샘프라스나 이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은 지금 현대 테니스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그런 무기들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2000년에서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자, 20년 그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네. 좀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뭐 정현 선수가 그랜드슬램 4강을 갔고 또 권순우 선수도 지금 70위까지 갔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대 지금 현재가 나이대도 그렇고 랭킹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선수들이 있지는 않지만 권순우 선수하고 정현 선수가 아마 역대 가장 강한 우리나라 테니스 팀을 지금 이끌고 있지 않은가. 원투펀치죠. 그 마지막으로 좀 저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네.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뭐 요즘 이제 뭐 테니스 쪽보다는 방송 쪽에서 인사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좀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요. 또 테니스 쪽에서도 또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의 유튜브도 좀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